안녕하세요. 2021년에 밝아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해해죠. 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섭 화백이죠. 흰소라는 그림, 유명한 그림입니다. 또 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황소장세 불마켓이죠. 2021년에는 불마켓이 이어질까? 많은 금융기관들은 2021년에 주가가 3,2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비롯합니다. CT그룹에서는 43% 정도 순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뒷받침되는 데이터도 제시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1년 주가는 낙관해도 될까요? 주가 상승에는 세 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이 있어야죠. 주가는 돈으로 밀어올립니다. 2020년에 부양책으로 풀린 돈이 주가를 어떻게 밀어올렸는지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봤습니다. 두 번째,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좌우하죠. 세 번째, 결국은 실적 개선이 돼야만 주가가 정당화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외국의 순매수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환율과 밀접한 투자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5% 올랐는데 환율이 10% 하락했으면 외국인은 마이너스 5% 손해를 봅니다. 반대로 주가 지수는 5% 올라도 환율이 10% 오르면 외국인들은 15%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책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가 많죠. 그러면은 환율은 202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2021년에 달러 약세가 예상된다. 대체 투자로 한국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도 같은 비율로 우리나라도 돈을 같이 푼다. 그럼 환율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죠.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미국에서 막대한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일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72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세계 각국에 다 전파됐고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세계 각국이 구제금융을 펼치면서 돈을 막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95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초에는 10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이 막대한 달러를 풉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가서 90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일시적으로 85까지도 내려간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하지만 돈을 풀어야 되는 긴박한 사정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비슷한 비율로 돈을 푼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는 현재인 90에서 95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순매수는 일시적으로 아주 초단기 자금은 가능하지만은 1년 동안 주가를 지탱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진단됩니다. 그 다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학개미,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금과 시중의 부동자금입니다. 근데 시중의 부동자금은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주식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실적 개선 효과가 눈에 가시화되면 그때는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개미 투자자의 자금 사정은 어떤가? 이것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마이너스 대출이 막혔죠. 대부분 증권회사에서 신용공여를 중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미 가진 돈 다 투자했고 신용대출도 막히고 마이너스 대출도 막혔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여력이 없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누군가 더 비싼 값에 계속 사줘야만 오릅니다. 근데 그 매수가 끊어졌다.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염려해가지고 계속 돈을 조일 거라는 거죠. 2003년에도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내수 촉진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거래 투명화 이런 두 가지 명목을 내세워서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확대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금 서비스 한도를 없앤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2003년에는 전체 카드 매출의 60%가 현금 서비스였습니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속출했고 결국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는 결과까지 생겼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대출을 조일 거라는 거죠. 시중 자금이 조이면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주가를 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주가 약세 또는 폭락을 예상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는 어떻습니까? 일단 모더나 백신의 2배로 계약 물량을 늘리겠다 하지만 아직 계약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약이 됐다 할지라도 2021년 3분기는 돼야지 들어올 게 2분기 돼야 들어온다. 이거 약간 앞당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스케줄을 보면은 아마 2분기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돼서 3분기 돼야 해결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간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지금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기 전의 모습은 항상 좌우가 바뀐 L자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간 화살표에 있는 세 곳이 다 그렇습니다. 3월 달에도 8월 달에도 그리고 12월 달에도 L자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려면 S자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최근의 확진 증가 추세에서는 S자 커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3월이나 6월 사이는 돼야만 이것이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실적개선은 어떻습니까? 실적개선은 많은 금융기관들이 2021년에 128조 원 정도의 상장회사 순이익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장률로 따지면 46%죠. 그런데 여기에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108조 원이었습니다.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128조 원은 한 17% 정도 상승률에 불과합니다. 단지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여파로 88조 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128조 원이라고 하는 상장 기업의 순이익 규모가 신장률로 표시하니까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상반기에는 이러한 실적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상반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 가야만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021년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현재 2,800으로 장을 마쳤는데 아마도 2012년 3월, 2월, 1, 4분기 중에 1460까지 폭락하는 장세가 있지 않을까. 심한 사람은 1250까지도 봅니다. 하여튼 급락하는 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V자 반등을 보이는데 결국 하반기에는 32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1년 신축년 주식투자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한 번 잃는 거지만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을 전부 잃을 수 있다. 자, 2021년 여러분에게 대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